오전 8시 달서구의회 열린 의원실에 불이 켜집니다. 가장 먼저 출근한 의원은 이곡 1동, 2동, 신당동 출신인 박종길 의원. 출근과 동시에 오늘 있을 주요 회의 자료를 미리 챙겨봅니다. 의정활동 2년 9개월, 박 의원이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는 습관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는 거는 버릇처럼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 열린 의회실의 복도의 불은 제가 켜는 편입니다. 비회기 중일 때는 주로 아침 시간에 지역 민원이나 이런 걸 챙겨서 이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 회기 중에는 한 3시간 먼저 나와서 회의가 보통 10시에 열리면 한 7시 정도에 나와서 그날 회의 내용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좀 일찍 나옵니다. 지난 2018년 제7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달서구 다선거구에서 당선한 박종길 의원. 그는 누굴까요?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의원 박종길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것과 정치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늘 현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2004년도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구정에 반영하고다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의원실에 비치된 수많은 상장들. 맨 위 소속 정당에서 받은 표창장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상이란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특히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최한 2020년 지방정부 좋은 정책, 지방의회 좋은 조례에서 1급 포상을 받은 것입니다. 급한 일들을 미루고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달서구청 교통행정과. 주민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전달하고 부서장과 함께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사거리가 있어서 어린이들 통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대형 화물차도 다니고 해서 그래서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를 하면 LED 바닥 신호등은 기존의 신호등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통학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평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달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애들이 보면은 이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밑에 바닥 신호등이 일반 신호등하고 연계가 돼가서 빨간불이라든지 파란 신호를 주기 때문에 그런 애들의 통학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의 핵심은 올바른 철학과 가치관의 바탕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재된 지식을 총동원하여 끊임없는 공부를 통하여 묻고 또 물으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부서를 다녀온 박 의원. 아이고, 또 어딜 가시려고 자료들을 챙기시나요? 오늘은 의원 연구단체 소모임이 있는 날. 첫 모임이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박 의원은 이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의원 연구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아주 우리가 작은 역할부터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건물을 개축하거나 정축할 때도 이제는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하자. 이 모임은 모두 초선 의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 의원 역시 초선이지만 다른 의원들에게 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늘 어떤 위기라든지 뭐를 이렇게 대응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를 박종길 의원님이 워낙 또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연구 단체가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그리고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주제라서 무엇보다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고요. 박종길 의원님이 워낙 이렇게 환경 관련해가지고 가장 예산도 절감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늘 주말에도 오셔가지고 연구하고 다른 구와 늘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달서구가 이제 환경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후 변화에 가장 대응을 하는 게 옳은가 늘 연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오늘은 달서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있는 날.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회에는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장님, 많은 관심을 김태호가- 가지고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기초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건강한 수면 생태 벨트 조성에 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의 운영에 관해서 제가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우리 달서구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화두를 붙잡고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기후변화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지역 광역의원과 기초의회에서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 파랑새 회장도 맡고 계시지만 기후나 생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쪽에 많은 또 노력을 하고 계신 우리 달서구 의원 박종길 의원님을 또 응원하고 또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 좀 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역의 환경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초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토론회나 연구의 활동 등을 통하여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짬을 내 나온 현장. 대명 유수지에는 벌써 몇 년째 맹꽁이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성 습지의 두 깃대종이 중심이 되는 야생 동물이 흑두루미와 맹꽁입니다. 여기 대명 유수지는 한 10년 전만 해도 국내 최대의 맹꽁이 산란지와 서식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이후로 좀 관찰이 주춤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정 수준 이상의 맹꽁이를 관찰할 수 있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여튼 그 생태 총량을 전수조사해서 그 항시 관리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생태 경계 보호선을 확정해서 사람과 야생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하고, 셋째는 이 대명 유수지의 맹꽁이 산란기에는 사람의 통행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김채환 달서구 환경보호과장이 길동무이자 고민을 나누는 동료가 됐습니다. 달성 습지가 이 생태적으로는 국내 최대 내륙 습지인데 어느 순간부터 흑두루미가 도래해 오지 않는 이런 서식 환경으로 변했는데, 우리 대구시나 달서구 차원에서는 먹이토 조성이라든지 흑두루미가 도래해갖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그 여건, 서식처를 만들어주면은 언젠가는 다시 도래해 오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는 게 먹이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고, 또 흑두루미 조류들은 사람과의 일정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철새가 공존할 수 있는 습지의 그 어떤 경계선 확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나 우리 달서구 의회, 특히 박종길 의원님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달성 습지의 그 생태 원형 보전, 이쪽에 아마 그 상당히 밀도 있는 그 접근을 해 주시고 있는데, 그쪽에 같이 고민하면은 답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경계선에 서 있는 대명 유수지, 요즘 가장 애착이 가는 장소입니다. 대구의 허파이면서 생태계의 보고를 알려진 달성 습지가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수변 생태계를 복원하여 유지하는 것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고 부서별 보고사항을 청취한 이후 날카로운 지적이 시작됩니다. 달서 반려가족 쉼터 조성 사업비 예산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장동공원 반려가족 쉼터 조성 대상지 일원의 분묘 정비 사업비입니다. 장동공원은 성서 시립 공동 묘지로서 이 자료에 보면 1279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분묘 몇 기를 정비할 계획이십니까? 박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10건의 조례를 만들거나 재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마다 집행부를 긴장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재활용 폐기물과 잔재물량과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각각 3,000톤 이상이 줄었습니다. 큰 성과입니다. 생활 폐기물과 관련하여 지난 1년 동안 구정질문, 5분 자유 발언, 관련 조례 개정, 의사진행 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묻고 또 물으면서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지만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과물을 보고 저 자신도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현재까지 공부하는 의원의 가장 모범적인 의원이 아니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5분 발의 구정 질의 이것도 그만한 노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한 의원, 모든 의원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다 같이 이런 모범으로서 본보기가 되는 의원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부름을 받고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노후 보도블럭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큰 도로변 보도블럭만 교체할 예정인데 이번 기회에 이면 도로까지 확대하자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무지개탄이고 저게 푸른 마을이거든요. 저 큰 길가에 이번 추경에 인도 정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블럭을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노후화되고 해서 여기도 교체를 해달라 해서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현장으로 나와 추진 의지를 불태웁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그 대로변 쪽에 인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민원 의견이 좀 있으셔가지고 여기 와서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가능하면은 이제 그 설계를 해가지고 반영해드리고자 그래 현장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통행에 불편드린 부분들은 최소한 해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박 의원은 믿을 수 있는 구의원입니다.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홍반장처럼 불러내곤 합니다. 말씀드렸을 때 뭐 되게 귀담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항상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모습 관심을 가져 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니까 저희 작년에 가로등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막 이렇게 열심히 진짜 막 시에 들어가시고 이제 구청에 들어가시고 하셔가지고 뭐 이분 담당자 분들 만나가지고 직접 통화 연결도 해주시고. 8대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5분 자유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의회 협치에 관련된 사항을 발언하였는데 그 발언 가운데 늘 저희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먼 훗날 후배 의원들이 8대9 의회를 평가할 때 올바른 의회 문화를 뿌리내린 원년으로 기억되게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달서 구민들에게 최선을 다한 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성서공단에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 반대했던 박종길 의원. 주민들과 함께 해당 업체를 설득하고
대구시를 찾아가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놨습니다. 박종길 의원 책상에 놓인 문구. 백성은 가난에 분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말은 박 의원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